안녕하세요. KTNF의 홍영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들은 엣지 컴퓨팅에 들어가는 그 시스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컴퓨팅 모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순서는 이제 컴퓨팅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부분에서 어떤 기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컴퓨팅 모듈에서 어떤 것들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엣지 컴퓨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식에 대한 변화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엣지 컴퓨팅 그러면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를 대체하는 차세대 어떤 컴퓨팅 구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그래서 경쟁에 대한 관계들로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경쟁이라기보다는 클라우드하고 공생하는 그런 관계로서 그 클라우드의 역할,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의 역할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그런 협력자로서 인식이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역할에 대한 차이들이 좀 있는데요. 그 역할에 대한 차이를 좀 보게 되면 클라우드 관점에서 클라우드하고 엣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느냐 또는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 가장 크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서는 좀 더 비실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엣지 쪽에서는 실시간 처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는 이제 인터넷과 항상 연결이 돼서 항상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다 그러면 엣지 쪽에서는 인터넷하고 연결들도 제한이 되고 또는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차이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좀 바라보는 부분들은 서비스 워크로드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또 그런 것들을 다이나믹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엣지 쪽에서는 그런 다이나믹보다는 클라우드하고 협업을 위해서 많은 데이터가 그 엣지에서 생성하다 보니까 그 많은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 쪽에 넘기기에 부담스러운 것들을 어느 정도 처리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부담을 좀 절감하는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다 보면 이제 엣지 컴퓨팅의 한 6가지의 주요 키워드가 좀 생성이 되는데요. 저지원에 대한 레이턴시,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에 대한 어베일러빌리티,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을 고려해야 되는 로컬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어떤 트래픽을 좀 더 처리해서 밴드위스를 낮출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밴드위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장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현장에 맞춰서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스케일러빌리티, 그다음에 마지막은 클라우드와 다른 클라우드처럼 보안이 완벽한 그런 구성이 아니고 현장이 진짜 보안에 취약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네트워크 보안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보안까지도 고려돼야 되는 대상으로 한 6가지들에 대해서 키워드를 얘기하고 있고 이것들을 중심으로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키워드 역할을 좀 보시고 이제 국내에서도 과연 그런 관점에서 엣지 컴퓨팅 기술 개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국가과제로 2020년에 시작된 그 국가과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이제 그 엣지 컴퓨팅에 대한 과제를 과기부 중심으로 시작을 했을 때 엣지 서버 시스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3가지에 대한 부분의 정의를 좀 내렸고요. 첫 번째가 이제 산업에 강인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2번째가 저지연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바로 가변적으로 확장 재구성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3가지의 요소를 놓고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시스템이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 과정에서 결정된 부분이 시스템 안내는 컴퓨팅 모듈과 스토리지 모듈, 그 다음에 이 엣지를 구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하나로 묶여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컴퓨팅 시스템이 개발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 목표를 두고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발 목표를 두고 크게 3가지 과제로 진행이 돼서 K10F가 이제 총괄하고 컴퓨팅 모듈을 개발하는 1세부 과제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모듈을 개발하는 2세부 과제는 글루시스를 중심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경량 엣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과제는 3세부 과제로 애트리가 주관해서 지금까지 시작을 계속 해오고 있고, 금년도는 이제 3차 년도가 되면서 어느 정도 가시성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좀 목표를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목표 관점에서 3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열악한 환경에 견딜 수 있는 러기드 형태의 하드웨어를 개발하자라는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확장 재구성이 가능한 엣지 서버 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에 그 실시간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량 엣지 소프트웨어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형태가 있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기술 개발한 것이 단순하게 기술 개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 고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요처를 선정하고 그게 시범 서비스를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크게는 한 7가지의 세부 기술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현장 온도, 현장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 감내 가능한 엣지 서버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온도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21도부터 시작해서 63도까지 세계 최고 수준에 대한 온도 감내를 가지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분진 측면에서도 먼지가 들어가도 운영이 가능한 IP5 정도 수준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그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케일업, 스케일 아웃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고성 연결망, 백플랜 기술이라든지 고대역폭의 네트워크 스위치 모듈 기술들도 적용을 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확장해서 서비스에 맞춰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서버 시스템 특성상 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비가 5개에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없는 곳에 있다 보니까 원격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중요해서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통합 제어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내장형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드 측면에서 각각 컴퓨팅 모듈이라든지 스트리밍 모듈 측면에서 또 보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 펌웨어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순수 기술로 개발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그 데이터 처리 요소로서 고성능이라든지 전지현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모듈, 그 다음에 스토리지 모듈들이 또 개발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시스템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체계와 그 다음에 클라우드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스택을 내려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버 미들웨어가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해서 7개의 세부 내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측면에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시스템 형상 측면에서 보시면 시스템 형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러기드한 환경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부분하고 그 스케일업,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표의 왼쪽에 그 상단을 보시면 시스템 케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케이스는 온도라든지 방진, 진동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기술 개발들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시스템 샤시가 들어가서 그 컴퓨팅 모듈 4개까지 또는 스토리지 모듈 4개까지 꼽아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업 아웃하는 구성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통합 백플레인을 중심으로 해서 파워 모듈이라든지 팬 모듈들이 장착이 되면서 가용성을 좀 확보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컴퓨팅 모듈이라든지 스토리지 모듈이 4개까지 장착이 돼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처리된 데이터가 또 시스템 간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스위치 모듈들을 두어서 외부로 또 나와서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스위치 모듈은 이중화로 구성이 돼서 가용성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모듈들, 샤시 매니저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 매니저 모듈들도 이중화돼서 가용성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원격에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그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내부에는 지금 현장 온도를 저희가 마이너스 21도부터 시작해서 63도까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시스템 내부로 들어오는 공기를 냉각한다든지 가열을 하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온도에 대한 시뮬레이션들뿐만 아니라 방진에 대한 부분들도 IP5 정도 수준의 먼지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도록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진동 규격 같은 경우도 현장이 워낙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진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밀 규격을 준수하도록 좀 진행이 돼서 현재 이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밀 수준, 군용에서 얘기하는 밀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규격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사막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 구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스케일업하고 스케일아웃하는 구조입니다. 최근에 AI가 얘기되면서도 확장에 대한 구성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당연하게 엣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확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엣지 현장에 있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요. 이런 구조를 위해서 시스템 내부에는 고속 연결만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해서 백플랜을 통해서 컴퓨팅 모듈을 총 4개까지 채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컴퓨팅 모듈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고성능으로 최근에 움직이고 고성능 프로세서를 채택하다 보니까 실제 이 4개의 모듈이 백플랜을 통해서 동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호에 대한 왜곡이라든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PCB의 재질 같은 것들도 저희가 그 로스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울트라 로스 타입의 어떤 PCB를 채택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제 그 PCB 층에 보통 이렇게 그 데이터가 흐르는 그런 그 PCB를 제작하다 보면 데이터의 층들이 여러 개가 내부에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 사이의 데이터들이 서로 지나가야 되는데 굳이 불필요한 데이터 층에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함에 따라서 그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서 실제 필요한 층들끼리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백드릴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데이터의 어떤 스토브 같은 그런 왜곡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PCB 내에서도 고속 데이터를 지원하고 고속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기술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스케일 업 아웃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개발되는 것처럼 그 고속 네트워크 모듈들을 개발해서 실제 100G급 이상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네트워크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컴퓨팅 모듈하고 연결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이제 시스템 간에 연결을 해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클러스터링을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성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스위치 모듈 같은 경우를 이중화로 구성을 해서요. 페일오버 발생했을 때에 이런 페일오버에 대한 제어들을 해서 어떤 서비스의 가용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컴퓨팅 모듈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엣지 컴퓨팅의 가장 핵심적인 모듈이고 데이터 처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엣지 컴퓨팅 모듈에 대해서
개발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의를 내렸습니다. 과연 이 컴퓨팅 모듈이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첫 번째가 실시간 엣지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커버해주고 거기에 실시간에 필요 없는 데이터들은 클라우드로 넘겨서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줄일 뿐만 아니라 초저지연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장에 대한 데이터들이 점차적으로 지능화되다 보니까 지능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공지능 학습 가속기를 지원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엣지 현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AI 학습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 클라우드에서 학습하는 부분하고 엣지에서 학습하는 부분은 좀 다른데요. 그런 부분은 뒤에 장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컴퓨팅 모듈은 차세대 프로세스 기반으로 구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다양한 또 연산 프로세스하고 연동이 되기 위해서 고성 시스템 연결망 구조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팅 모듈 구현할 수 있는 바이오스 펌웨어들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BMC 펌웨어들 이런 부분들도 개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술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시간 데이터, 지능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AI 가속기에 대한 적용인데요. 이 부분들은 어쨌든 현장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또 지능적인 서비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CPU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연산들을 GPU하고 공동으로 감당을 해서 효율적인 컴퓨팅 파워를 구성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측면에서 하나 고려될 부분은 엣지 컴퓨팅 서버, 엣지 서버 시스템이라는 그 자체가 클라우드에 동작하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어떤 시스템처럼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맞게 저지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능형 서비스를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또 고도의 분석을 위한 그런 학습들은 클라우드 쪽하고 협업을 통해서 처리하자라는 그런 어떤 스킴에 의해서 데이터를 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서버는 고속 추론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쪽에 포커싱을 두고 학습을 통한 좀 더 정밀한 분석들은 클라우드 쪽하고 연계하는 형태로, 클라우드 쪽에서 학습된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모델링들을 받아서 다시 엣지 서버에 처리하는 그런 협업하는 구조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엣지라는 것이 아직도 가성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에 맞춰서 AI 쪽도 어느 정도까지의 성능을 내는 것이 중요하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아직 그 고민 경계선에 있는 가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최적을 찾아가는 부분들은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게 맞는 가속기들이 또 나오는 부분들도 또 별도로 또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컴퓨팅 모듈은 현장에 맞춰서 크게 한 세 가지 형태로 좀 구성이 되고 있고요. 하이엔드 쪽 고성능을 담당하는 하이엔드 모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측면에서 가성비를 담당하는 로엔드 모듈,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소규모 서비스라든지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그냥 단일 장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맞춰서 스탠드얼론 엣지 서버들로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스펙을 좀 보게 되면 로엔드 쪽이라든지 스탠드얼론 컴퓨팅 모듈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성비를 고려해서 구성이 되고 있어서 프로세서 측면에서도 좀 더 가성비가 고려되어 있는 인텔의 차세대 프로세서를 좀 채택을 하고 있고요. 뭐 파크리지라든지 스노리지에서 낮은 급하고 중간급 정도의 CPU 프로세서들이 탑재되고 좀 더 현장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좀 산업용 그런 프로세서들이 탑재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50G 포트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 스탠드얼론 같은 경우는 10G 정도의 성능을 처리하는 형태로 해서 현장에 맞게 좀 더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엔드 모듈은 고성능을 내자는 측면이 가장 크기 때문에
큽니다. 그래서 그 고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출시가 되지 않고 있는 인텔의 차세 내년 1분기에 출시될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프로세서를 가지고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출시되어 있는 프로세서보다도 코어 수가 약 한 30% 정도 향상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대한 인터페이스도 DDR5,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인터페이스들도 PCIe Gen 5라는 기술들이 채택이 돼서 현재 수준의 기술의 한 2배 정도의 성능을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아직 현 시스템에 채택되지 않는 기술들인데 차세대 시스템에 지금 엣지 시스템에 좀 채택이 돼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신기술로서 적용이 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현재 있는 어떤 시스템 성능보다는 약 한 60% 정도 향상이 되는 것을 지금 향상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장 관리 측면에 대한 기술들인데요. 관리 부분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컴퓨팅 모듈 안에서 그 컴퓨팅 모듈을 관리할 수 있는 BMC라는 그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컴퓨팅 모듈이 4개 모이고 뭐 스위치 모듈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샤시 매니저 모듈이라서 CMM 모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엣지 서버 시스템이 여러 개 있을 때에 여러 개를 한 번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매니징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또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는 아마 이 이후에 3세 그 애트리 쪽에서 아마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여기서는 이제 그 보드에 관련된 BMC 쪽, 그 다음에 시스템 샤시 매니저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스템 샤시 매니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같이 공동기관인 이제 KT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안에는 이제 실제 각각의 보드들, 컴퓨팅 모듈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토리지 모듈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샤시에 대한 각종 센서들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파워에 대한 정보들,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들도 취합을 해서 시스템 자체가 이상이 없는지들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로 제어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CMM 관리 모듈도 이중화가 되어 있어서 하나가 페일오브 죽더라도 페일오브 돼서 다른 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능성 측면에서는 원격으로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관리 기능들, 뭐 계정 관리라든지 네트워크 관리, 이벤트 관리들 약 한 50여 개의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 관련된 그런 기능들, 그래서 센서라든지 또는 컴포넌트 관련된 CPU, 메모리, 스토리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한 70여 가지의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에 대해서 이제 기능이 동작되는 것들, 뭐 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펌웨어 업데이트라든지 리소스 백업이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또 포함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래픽하게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그 CMM에서 시스템에 대한 사항들을 체크한 화면들인데요. UI, UX 형태로 구성이 돼서 좀 더 그래픽하게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안에는 뭐 각종 어떤 정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앱 관련 정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펌웨어 업데이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원격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시스템 관리 기술 중에 또 하나의 기술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시스템 전체에 대한 관리 부분이고요. 이제 컴퓨팅 모듈 안에서 이제 컴퓨팅 모듈을 관리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BMC 칩 기반의 펌웨어 기술들인데 이 기술들도 국내 기술로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컴퓨팅 모듈이 시스템에 꼽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CMM하고 어떻게 연동해서 4개의 컴퓨팅 모듈을 CMM이 인식을 해서 제어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술들을 보게 되면 컴퓨팅 모듈 내에 SSDP라는 검색 프로토콜이 적용된 기술들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브로드캐스터에서
실제 자신의 노티파이 패킷들을 전달합니다. 그게는 이제 모듈에 대한 정보들이라든지 어드레스 정보들이 CM으로 들어오게 되면 CM에서는 이 정보들을 파악을 하고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다시 CMM에서는 확인한 다음에 CM 쪽, 컴퓨팅 모듈 쪽으로 그 BMC를 접속하겠다는 그런 요청을 보내서 리소스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샤시 매니저 모듈에서 각각의 컴퓨팅 모듈을 제어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제어해서 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 테스트했을 때 약 한 2.6주 정도의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하는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CM 그 보드 안에서 컴퓨팅 모듈 안에서도 아까 BMC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UI UX로서 다양한 기능들, 뭐 시스템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정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세팅들을 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 지금 로엔드 쪽에 컴퓨팅 모듈 적용을 해서 실제 그 로엔드 모듈들이 사진으로 또 보일 수 있는 뭐 모듈에 따라서 그 모듈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까지도 그래픽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인데 그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뭐 시장 측면을 보게 되면 좀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지금 그 마켓앤마켓 리서치에서 좀 조사한 결과 보게 되면 2026년도까지 약 한 19% 정도의 고성장을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른 시스템하고 다르게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몇 가지들의 요구사항들을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견고함이라든지 좀 스토리지에 좀 충분함들, 그 다음에 연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환경에 배치가 돼야 되니까 그런 요구들, 그 다음에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성능 가속기 장착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이 이런 요구들을 다 만족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차세대 엣지 컴퓨팅 시장에서의 시장 선점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시장들에 열리는 기회들이 뭐 자율주행차도 있고 스마트 시티도 있는데 최근에 좀 요 리포트에서 얘기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대기업들이 지역 간의 어떤 비즈니스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엣지 컴퓨팅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을 위해서 뭔가 좀 더 빠르게 현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한 어떤 부분인데 그런 때에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기회가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국내 기술은 아직도 조금은 좀 더딘 편이거든요. 왜냐면 기술에 대한 성능보다는 아직은 이게 엣지란 부분이 시장의 논리가 시장이 크다 보니 시장에 대한 부분에 접근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 좀 더 논리가 돼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이 이제 거의 글로벌 밴드 수준하고 동일하게 움직이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의 준비를 좀 한다 그러면 원래 기술이 발전되면서 어느 순간인가 시장이 바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발표를 좀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드려줘서 감사드립니다.